K2 흑표 전차는 그동안 비싼 내수용 전차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요. 이제 세계 무대, 그것도 유럽 시장에서 대비한다고 합니다. 흑표는 현존하는 전차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무기로 손꼽히지만 100억 원을 넘는 가격 때문에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나 일본 십식 전차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비싼 3대 전차로 꼽히며 상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3국의 전차가 비싼 이유는 다 내수용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전차 시장은 미국과 독일, 러시아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은 철도와 플랜트 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업이지만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내수용 딱지를 떼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1,000대에 이르러 대위전 치고는 과한 편이라는 생각마저 들죠. 이런 행운은 앞서 말한 전차 대국들이 모두 폴란드의 전차를 제때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축인 미국과 독일은 자국의 첨단 무기를 폴란드에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미국은 폴란드에 250대의 전차 판매 계약을 맺긴 했지만 주문이 밀려 있어 2025년에나 인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느긋한 일정은 당장 우크라이나 다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폴란드로서는 인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 역시 오랜 군축 기조를 깨고 재무장에 들어가면서 폴란드의 무전까지 도울 여력은 없다고 하네요. 그 결과가 한국이 630대를 직접 생산해 공급하고 370대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역대급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현대로템이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온 미국과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M1 에이브레임스 전차의 한국 버전을 개발 및 생산했습니다. 이런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K2 흑표 개발에 활용된 만큼 한국의 초기 전차 개발 수는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1995년 불곰 사업을 통해 T-80U 중형 전차와 T-86K 지휘 전차를 스펙 다운 없이 판매했고 한국은 이를 통해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차 개발 사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회고합니다. 마지막은 독일입니다. 한국은 독일 방산의 최대 고객일 정도로 많은 방산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체 기술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독일의 도움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에도 독일산 파워팩을 가져다 쓰고 있죠.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끼어드는 것이 다소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한국 무기가 팔릴수록 독일도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 외에도 많은 나라가 K2 전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차가 오랜 기간 내수용 제품이었던 만큼 연간 생산 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기 정전에 폴란드 등 고객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고려해 생산 역량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폴란드와 한국 내부 수요에 집중한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 폴란드를 거점 삼아 유럽 시장에 K2 전차를 판매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면 100억 원에 이르렀던 흑표의 가격도 점점 낮아져 가격 경쟁력 역시 확보될 수 있죠. 한때는 우리가 직접 쓸 전차를 보유하기 위해 전차 대국들에 의존해야 했지만 어느새 전차 수출국으로 우뚝 설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K방산을 돕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들만의 리그였던 전차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